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원과 직선은 어떠한 위치 관계를 가질까? 자, 여러분들 뭐 그림으로 그려보면 되잖아. 그치? 자, 어떤 상황? 그렇지. 원과 직선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이 생기는 상황. 그쵸? 그럼 얘를 이제 위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치?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 딱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그치? 그러면 얘는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 그럼 이거 뭐라 그래? 한 점에서 만나? 또는 뭐라고도 표현을 하지? 그렇지. 접해. 그래서 우리는 자, 이 직선을 뭐라 합니까? 접선이라 하죠. 그리고 이 원과 만나는 이 점을 뭐라 해요? 접점이라 하죠. 그죠? 자, 그 다음 또 이제 뭐 예상이 되시죠? 원하고 직선이 어때? 서로 안 만나. 그치? 자, 만나지 않는 상황.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위치 관계를 원의 방정식하고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들의 관계에 식으로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이냐. 자, 이렇게 이제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지. 자, 첫 번째 상황은 바로 뭐 얘네들이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또는 접하기 위한 또는 만나지 않기 위한 어떤 조건을 내가 설정을 하기 위해서 자, 판별식을 이용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기본형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얘가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라 합시다. 그 다음 요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라 하자고요. 자, 그러면 얘는 어때? 자, 원과 직선이 두 개의 교점이 생겼다는 얘기는 자, 이 두 식을 서로 연립했을 때 자, 그러면은 y mx 플러스 n을 저 원의 방정식의 y의 자리에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의 제곱이 r제곱이야. 자, 그럼 얘는 뭐 전개했을 때 1 플러스 m제곱의 x제곱 플러스 2mn의 x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요. 그치? 이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 이 2차 방정식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어때? 그렇지.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인 D가 어때? 0보다 크다라는 걸 의미하지. 자, 그러면 여기다 바로 써볼게. 판별식을 적용을 시키면 이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그들을 연립했을 때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어때? 0보다 커. 그럼 접한다라는 건 뭐야? 교점이 하나니까 중근을 가지겠지? 판별식이 0이야. 안 만난다는 건 뭐겠어? 그렇지, 실근이 없어. 판별식이 0보다 작아. 자, 이렇게 접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은 거지. 그렇다면 우리 이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의 관계. 그치? 즉,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치? 얘하고 반지름의 대소관계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그림으로 선생님이 조그맣게 그려줄게. 자, 원이 어떤 직선과 두 개의 교점이 생기기 위해서는 자,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 해봅시다. 어때요? D가 R보다 더
짧죠. 그쵸? 자, 그러면은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치? 와, 이 원의 반지름을 비교해 봤을 때 이 D가 R보다 짧아. 자, 요렇게 접근을 할 수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이번엔 원과 싹 직선이 접한다? 그럼 접하는 상황은 어때요? 네. 이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D하고 이 원의 반지름인 R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길이가. 그죠? 그럼 여기에서는 접하는 상황에서는 D와 R이 서로 같아.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만나지 않아. 자, 얘는요. 네,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이만큼이 지금 거리가 D가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반지름인 R은 요만큼이 되는 거잖아? 아, 그러면은 만나지 않을 때는 어때? D가 R보다 더 크구나. 자, 요런 관계도 이용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원과 직선이 어떠한 위치 관계를 가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립 방정식을 이용한 판별식 이용 또는 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의 대소 관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보통 이제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되지만 이 중심 사이에, 중심 사이가 아니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 간의 대소관계를 가지고 사실 계산하는 게 조금 더 간편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두 가지의 개념을 다 배웠으니까 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을 시키는지 한번 연습을 좀 해보자고요. 자, 필수예제 13번. 자, 문제 풀이 해보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이 있죠. 자,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있네요. 자, 근데 그들의 위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접할 때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k의 값이 얼마이냐 또는 그의 범위가 얼마여야 되느냐. 자, 이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반지름과의 대소관계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판별식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그럼 판별식을 이용하려면 그렇지. 두 방정식을 서로 연립해야 되니까 자, 요 y의 자리에 x 플러스 k 대입해서 식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 그치? 그러면 전개를 하면 2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는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이 식의 짝수 판별식으로 가보면 되겠죠.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렇게 되었어.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 자, 이게 지금 판별식인겨. 자, 그럼 1번.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판별식인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치? 그러면 k제곱은 4보다 작으므로 k의 값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사이의 값을 가지겠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자, 접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의 값이 0이어야 돼. 그럼 k제곱은 4가 되기 때문에 k가 플러스 2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상황이야. 세 번째. 자, 만나지 않아야 돼. 자, 만나지 않으려면 어때야 돼요? 그렇죠. 실근을 갖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럼 k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그 얘기는 k의 제곱이 4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k가 플러스 2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이야. 이렇게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해서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 그렇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때? 자, 얘가 더 크면 안 만나는 거고. 안 만나, 그지? 같으면 접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작으면 어때요?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 이 원의 중심 좌표 얼마입니까? 네, 원점이고요. 반지름 얼마예요? 자, 루트 2예요. 자, 그 다음에 직선 y는 x 플러스 k를 제 일반형으로 표현해 줄게요. 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 그리고 이 중심과 반지름 사이의 관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d는 원점으로부터 이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2분의 절대값 k. 자,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요 놈하고 요 놈의 관계를 가지고 요 1번 적용을 시켜보면 어때? 두 점에서 만나려면 d가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반지름인 루트 2보다 어때야 돼? 짧아야 돼. 그렇지? 그럼 그 얘기는 절대값 k가 2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럼 k의 값이 어때?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사이의 범위가 나와야 돼. 자, 똑같은 범위가 나오는 거죠. 그쵸? 자, 두 번째 접하는 상황은 그럼 루트 2분의 절대값 k와 반지름인 루트 2가 어때야 돼? 같아야 해. 그러면 절대값 k의 값이 얼마야? 2야. 그럼 k는 그렇지. 플러스 2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똑같은 답이 나오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만나지 않으려면 어때야 됐어요? 맞습니다. d의 값이 반지름인 루트 2보다 더 커야 됐었어. 그럼 그 얘기는 절대값 k가 2보다 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k가 플러스 2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와. 자, 어떤 방식을 적용시키든지 그렇지. k의 범위가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두 가지 방식 여러분들 다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또 접선의 방정식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 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반지름 간의 대소관계를 이용하는 방법 반드시 꼭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필수예제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원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아, 그래? 지금 원하고 이렇게 직선이 만나서 현이 생긴다는데, 그치? 그럼 이 현의 길이가 얼마니?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이 현의 길이가 얼마니?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자,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면 아주 쉽게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자, 이 원의 중심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1이잖아요. 반지름 얼마예요? 맞아요. 2루트 2예요. 자, 그 다음 중심 마이너스 1,1과 직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자, 요 사이의 거리 한번 구해볼게요. 자, 거리를 d라 하면 루트 얼마?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4. 자, 루트 5분의 얼마죠? 네, 3이 되는, 5인가요? 그죠? 5네, 5. 자, 5야. 그럼 약분하면 얘는 얼마지? 루트 5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였어요? 루트 5였어요. 자, 그럼 이 길이는 여러분들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그치, 루트 2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이 길이가 얼마였어? 루트 3이네. 그럼 현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것이죠? 맞아요. 2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2루트 3. 자, 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필수예제 15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점 P에서 이 원에 그은 접선의 접점을 T라 하자. 자,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자, 원이 이렇게 있어. 그런데 원밖에 어떤 점 P에서 이 원에 무엇을 그렸어? 그렇지. 접선을 싹 그렸어. 그랬을 때 이 접점의 좌표를 T라 하자. 지금 요거를 설명한 거죠. 그렇죠? 이랬을 때 뭘 구하라고? 네, PT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상으로 보면 사실 중학교 때 3학년 때 우리 원 배웠잖아. 걔 성질 이용하면 되지. 아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왜? 이 원의 중심
그 다음 반지름 구하기 위해서 일단 이거 원 표준형으로 좀 고쳐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발생하죠. 자,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발생하지. 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이 1의 제곱이 4가 돼. 그럼 얘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자, 반지름이 얼마에? 2인 원이야. 그쵸? 항상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길이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 중심과 점 P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그럼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25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9. 아, 그럼 요 빗변의 길이가 루트 34였네. 그치? 자, 그럼 여러분들 요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자, 빗변의 길이 나와 있고요. 높이 나와 있으니까 자, 밑변의 길이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계산해 볼까요? 자, 그러면 x의 제곱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 마이너스 높이의 제곱 30이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 PT의 길이는 루트 30이 되겠더라. 이렇게 간편하게 구해낼 수 있어요. 자, 이번 마지막 필수 예제 16번 보도록 합시다. 이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 원과 직선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표준형으로 고쳐봅시다. 이렇게 발생, 그치? 자, 이렇게 되겠네. 자, 정리하면 자, 이렇게 될 것이고 얼마? 얘가 8이야. 즉 이 원은 중심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 루트 2인 원이었어 라는 걸 알았어.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이 원과 직선이 어떠한 위치 관계에 있는지부터 좀 보자. 왜? 얘가 지금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인지 접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안 만나는 상황인지 먼저 판단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의 대소관계를 좀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를 D라 하자. 그럼 루트 2분의 절대값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루트 2분의 6이니까 얼마? 아, D는 3 루트 2야. 그치? 그래? 그럼 요 D의 값인 3 루트 2가 반지름인 2 루트 2보다 더 어때? 크네. 그러면 이 위치 관계 D가 R보다 큰 관계가 어때요? 그렇죠. 이렇게 두 직선이 원과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는 위치 관계가 되는 것이지. 그럼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한번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지금 현재 원하고 직선이 서로 이렇게 안 만나는 관계거든. 그런데 이 원 위의 점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에 최대가 될 때와 최소가 될 때 그 값이 각각 얼마니? 그럼 최대가 될 때라는 건 뭐야? 요 직선으로부터. 그치? 원 위의 점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잖아. 그러면 뭐 원 위의 점이 여기 있으면 이 거리, 또 원 위의 점이 여기 있으면 이 거리, 그죠? 뭐 원 위의 점이 여기 있으면 이 거리. 얘네들이 지금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거리가 가장 최대가 될 때가 언제겠어? 그렇지, 제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이 중심을 딱 관통하면서 요 반대쪽 끝에 요 지점에 있을 때의 거리가 바로 최대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최소는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기에 있을 때의 거리가 바로 최소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아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3 루트 2라는 사실 계산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요 3 루트 2에다가 어떻게? 그렇지, 반지름의 길이를 더해준 값이 되는 것이지. 3 루트 2 플러스 2 루트 2 최대값은 얼마? 그렇죠. 5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최소는 뭐겠니 얘들아? 최소의 길이는 여기잖아, 여기. 그러면
이 3루트 2에서 반지름인 2루트 2를 빼고 나면 나머지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얼마? 그렇죠.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이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무엇을 구하라고? 값을 그냥 구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얼마? 최대값은 5루트 2, 최소값은 루트 2.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